보신 것처럼 2차, 3차 지원금을 지급할 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 여당도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늘려서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라테스 센터를 연 김서영 씨는 단 열흘 차이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6월 2일부터 일을 했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은 6월 9일에 나왔어요. 당시에는 2, 3일 늦어지는 거 얼마나 큰 이유가 있겠어요. 선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펜션을 개업한 40대 남성. 지난해 초 개업한 경우 지난해 6, 7월보다 8월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했는데 숙박업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8월이 가장 많은 달이거든요. 펜션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못 받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태반이세요. 그나마 이 펜션에는 8월에도 손님이 없어 지난해 9월 신청받기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올해 1월에야 겨우 입금됐고 3차 재난지원금은 받기도 전에 최근 폐업했습니다. 계속 매달리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펜션 업계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자신이 지원 대상임을 증빙하는 게 늘 문제입니다.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이춘영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일이 끊겼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을 증명하려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확인서를 써주는 사업주가 없었던 겁니다. 가서 서류 딱 내놓고 한마디 딱 하는데 한마디에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때문에 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을 소득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더 타격이 심한 집단에게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30인 미만 자영업자는 저는 일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